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저희 인터뷰 시간이죠. 정치권의 속 깊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앞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가처분,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윤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나왔어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측,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먼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저도 근데 국민의힘 측입니다.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굳이 개파를 나누는 게 사실 의미는 없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분 그리고 현 당 지도부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해봤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어제 법원의 결정과 윤리 결정 예상하셨어요? 법원의 결정은 저도 예상은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기각이 나올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요. 또 윤리위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축출이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어제 법원 결정이나 윤리 결정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락은 좀 해보셨어요? 법원 결정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래요? 네, 좀 인간적으로 대표랑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처분 과정에서 많이 또 고생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뭐라던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고요. 다만 그동안의 어떤 소회 같은 것들, 좀 이런 것들 좀 주고받았고, 아무래도 본인은, 괜찮은 척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또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칠 텐데,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김용태 전 최고 들으시기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없습니까? 당내외의 당내 당원들과 또 당외에서 다 많은 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창당의 어떤 호사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느꼈고요. 신당 창당은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다. 정치라는 것이 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서는 저는 가능성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내에서 또 당외에서 많은 분들하고 좀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당원 모임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저는 느꼈고 또 당 밖에서 아직 당원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또 당원 가입 독려도 많이 해 나갈 거라고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모든 분들도 다 여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습니다. 요거의 의미가 방금 전에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당내 당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겠다 그런 의미라는 건가요? 실제 현실적으로 정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의 길이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소통 창구를 더 늘려나가면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들하고 더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추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뭐 본안 소송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 이미 법원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네. 당원들께서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스스로 다 내리셨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 판단을 기반으로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윤리 결정이 예. 추가 1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존의 6개월하고 합쳐서 1년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총선 후도 아니고 내년 총선 한 1월 말 정도에 끝나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총선 있기 내후년이군요. 내후년 총선 있기 한 2달 전에 끝난단 말이죠. 예. 이 이전 대표에 대한 당의 공천이 완전히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이 싸움이라고 할까 이 투쟁의 본질은 결국에는 공천권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예. 결과적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합류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에서 좀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신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네. 지금 어떤 윤리위의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이었냐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당 지도부가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정을 다시 어떤 판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차기 전당대회와 좀 연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간판으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건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기 전당대 지도부 구성에 따라서요. 만약에 뭐 네.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 대표의 당 지도부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어려운 것도 현실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예. 기성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정치 사법화를 반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게 다들 방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거고 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고 당대표를 권위냐 사고냐의 판단은 당원의 몫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 재신 투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치권이 다 방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과 책임을 느끼고요. 좀 저도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좀 네.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셨던 김용태 전 최고 모셨고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